본 콘텐츠는 제63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3대 총학생회 선거주간 방송사 UBS 61대 총학생회는 설문조사 진행과 정책 제안서 작성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당시 교무처장의 부재로 그 이상의 논의가 불가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전 61대 총학생회에서 해당 안건을 학교 측과 논의할 때 학생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기적으로 학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일회성에 지나지 않았고 학우분들의 의견 수렴에 따른 그 이후의 과정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학사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의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학사 정기 협의체란 학사 운영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 수렴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학사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논의와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기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저희 오늘에서는 이전 학생회와의 이러한 차별점을 지니고 해당 안건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성의 유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이루어내기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학우분들께 필요하고 학우분들이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안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선적자금 감면 없는 등록금 환불은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비대면 학사 운영의 장기화로 등록금 납부에 따른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우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희 오늘은 회계 내역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전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학교 본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우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적립금 용도 변경의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 지원이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천여 개의 적립금 중 대부분이 꼬리표가 달린, 즉 용도를 바꿀 수 없는 적립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교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법 개정으로 적립금 용도 변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20일 개정된 사립학교법 32조 2항의 적립금 조항은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목적이 이미 정해진 적립금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적립금이나 여분 예산 조정을 건의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 적립금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의 용도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나 말씀하신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적립금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선제를 하자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특정 제도를 미리 제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가진 지금의 임명제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타 학교의 사례를 봤을 때 추천제, 단선제, 직선제 등 다양한 총장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제도가 모두 명함이 존재합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하는 학교라도 학생 참여 비율이 대개는 5%에서 10% 정도이거나 혹은 교수만 참여하는 교수 직선제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주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생이 배제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학생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토의해서 선출 방식에 대한 학생 측의 입장을 먼저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간담회, 토의를 진행해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제도를 저희가 정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반영 비율이나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선제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차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학생 여론 수렴이 있기 전에 교수나 교직원 등 학생이 아닌 구성원의 의견차를 총학생회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총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적절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제도를 비교해 보았고 각 제도의 장단이 다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도,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이롭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가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의견이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비율로 총장 선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총장 선출 제도로서 선출이 되는 총장이 학생을 위한 행정,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제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학사협의체의 실효성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사협의체 실현을 교육국 설치와 교육 관련 사업 공약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중인 강의와 강의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학사에 대한 피드백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대표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데이터화해서 학사협의체에서 전체적인 학사의 개선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학생 측에서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또 학교 본부에는 이것이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나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자는 발전적 차원의 제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 교무위원회 학생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시간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교무위원회가 학과 신설이나 전공 편제와 같이 전체적인 학교 운영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 대표가 모든 사안에 참여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학사와 직결된 문제, 교육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의견을 내고 토의하고 교무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안이라면 학생들의 교무위 참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생 의견을 본부에 요구하고 소통해서 학생이 학사 논의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사협의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사협의가 그 실효성과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안이 있은 후에 후차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시적으로 학사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협의체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학사협의체에서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사항을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학기 그리고 온라인 강의 진행에 따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사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돼야겠습니다. 또 저희 공약과 연관을 짓는다면 졸업 여건이나 재수강과 같이 즉각적으로 학사에 반영돼야 하고 학생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들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62대 총학생의 임기에도 논의되고 협의가 진행됐던 것이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져온 29개의 공약 중 62대 총학생회와 중복되는 공약은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공약은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 교내 비건 학식 마련이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들은 어느 총학생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의 경우 장애인급 위원회와 유관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배리어 프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제작 중인 배리어 프리 지도를 완성하고 더 발전시키며 이미지나 카드뉴스에 대체 텍스트를 삽입하는 등의 구체적 매뉴얼이 담긴 배리어 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교내 비건 학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대 총학생회는 코로나의 이유로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오늘은 비건 메뉴의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차근차근 단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식당 내 비건 라면 도입, 간식 자판기 내 비건 제품 구비, 입점 음식점 내 비건 메뉴 개발 협의 등을 통해 학식뿐만 아니라 교내 곳곳에서 비건 메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건식에 대한 선택의 폭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내 비건 학식 도입을 위해 학식당과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62대 총학생회 출신이 아니다 보니 자세한 내막은 파악하기 힘드나 신총학생회가 잘한 점이라고 하면 배리어 프리,
추진을 위해 모든 학우분들의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소통이 부재했으며 학우분들께 어떠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소통과 공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져온 29개 공약 모두가 소통을 전제로 해야지만 이행이 되는 공약입니다. 특히나 한 가지를 꼽자면 분기별 간담회를 꼽겠습니다. 분기별 간담회는 지금까지 학우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부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우분들께서 저희 총학생회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군단 ROTC 후보생과 총학생회장은 엄연히 다른 직책입니다. 이에 학군단으로서의 신분과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신분이 상충되는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ROTC 후보생 또한 여타 전공 수업과 같이 특정 수업을 듣는 것 외에는 ROTC 후보생으로서 해야 하는 특정 무언가는 없습니다. 또한 타 학우분들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학생자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군단 교관님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학우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총학생회의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 확언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학군단이나 부총학생회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정치적이라는 단어도 그 범위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16년 촛불 집회와 같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학우분들께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라면 정치적 표명 서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집회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표명을 할 때 학군단을 그만두고서라도 학우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명하겠습니다. 투표 안함에 대한 사안은 저희 선보원이 어떠한 것도 관여를 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또한 선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당선이 된다면 6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선거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직 정후보의 신분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후 당선이 된다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가 전환이 된다면 투표 안함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 절차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모든 학우분들이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결정이나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거 세칙을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표와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로 인한 해석의 여지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 세칙을 중원위와 함께 검토를 해서 중원위가 합의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내 유학생들이 먼저 학생 자치에서 단절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회가 사업이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얼마나 고려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약에서는 학생회 다국어 공지 혹은 학교 시스템의 다국어 지원을 요구하거나 학교의 정책에서 유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정책적 요구를 통해서 유학생의 학생자치와 학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등의 문제는 유학생들도 재학생이며 총학생회 학생회원입니다. 학교와의 논의와 협상에 있어서 동등하게 고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협상이나 그런 학사 관련 협의에 있어서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차액에 따른 실제 수혜율이나 그 수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심위의 유학생 대표자
참석하느냐의 문제는 이 등심위의 구성인원 기준이 뭐 유학생, 재학생, 대학원과 같이 그 등록금의 차등에 따른 대상으로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의 학부생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자가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새롭게 유학생 인원을 해당 논의에 드리는 것보다도 총학생회에서 유학생이 동등한 등록금이나 정책에 대한 그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의 의견 수렴 기구나 유학생 관련 단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유학생회 등과의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회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인 피드백을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사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 질문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 선본이 생각하는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의 1차적인 목적은 그동안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서 배제되었던 학생들의 여론 수렴을 우선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로운 총장 선출 방안을 찾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을 요청했을 때 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총학생회가 일단은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 주체에 대한 협의 전략 또한 학생들의 의견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입장을 듣고 협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현행 총장 선출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총장 선출 제도 개선위원회 발족과 선출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입니다. 현재 이사회 임명제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임명제가 아닌 구성원이 의견을 표출하고 개진하고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제가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선제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라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해진 여론을 수렴하는 것보다도 이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직 논의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논의와 대화의 테이블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나 토의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공약인 분기별 간담회도 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상시적인 학생자치 여론 수렴의 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과의 논의와 또 각 단위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후속 논의나 다른 구성원과의 논의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정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학생들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구성원과 함께 의견을 관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성원 간의 2차적, 3차적 논의를 거쳐야 할지는 추후에 알 수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 회장단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중훈이 1차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들과 함께 재빠르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사실 투쟁이라는 단어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택할 수는 있겠습니다. 1학기 때 이루어진 등록금 반환의 문제점은 성적 장학금을 특수하고 특별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전에 학우분들께 약속드린 성적 장학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장당 공청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장당 공청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퇴를 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62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아서 이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등록금 개정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올해 2학기뿐만 아니라 내년 1학기 때에도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분께서 말씀해주신 그 지리서가 어떠한 지리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평이 지리서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공청회 이후 즉시 지리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 후 답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선본 입장에서는 답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은 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에 따라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선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을이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절대 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리서 거부에 대한 중선관위의 결정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이 힘듭니다만 저희가 추후 당선이 되어 6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이 된다면 이 또한 저희 위원장단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당시 중앙운영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평이나 탈북도 프로젝트나 비건학식에서 가져온 지리서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지리서의 내용이 당연히 선본이 학우들이 대표하는 그런 내년을 이끌어갈 총학생회장단의 후보이기 때문에 마땅히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질의라면 당연히 찬성을 드릴 것 같습니다. 푸항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총학생회의 저작권 구입 과정에 대해 우선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항이 저작권자와의 계약 과정은 비밀유지 계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본의 신분에서 원 저작자와의 계약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추후 당선이 된다면 해당 계약 상황을 파악한 뒤에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항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총학생의 자체적인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푸항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로고 사업에 푸항이를 내준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절대 이 의미가 아닙니다. 총학생회가 직접 공장과의 컨택과 계약을 통해 로고샵에 납품하는 형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로고샵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학우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항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로고샵과의 계약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이를 명시하여 학우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로고샵과의 전화 통화에서 푸항이 납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홍보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총학생이 지원하고 있는 학생 지원팀과의 미팅을 통해서도 푸항이는 총학생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화 여대의 경우 생일부를 통해 굿즈를 판매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여서 푸항이를 최대한 학우분들이 합리적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이라고 하면 학우분들께서 느끼시기에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당선이 된다면 계약 과정이나 계약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 학우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 내에서의 성폭력 재발 방지책은 우선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성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분을 확실히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약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 내부에 총학생 임원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인권교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인 인권교약에는 내부 문화 개선이나 아니면 사업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실무진들이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총학생 이외에 중앙대학교 모든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은이를 비롯한 학생자치단체와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해당 사건에 있어서 잘못이 명백함에도 처벌받지 않은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만일 내년 총학생회에서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평등 학생회칙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회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했던 그 사안 중에 일부는 회칙에 따라 사건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혹은 공동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공동체가 이미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학생회로서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모색하고 싶습니다. 학우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중앙인과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학생회, 새로운 오늘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